안녕하세요. 예스 행복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 타인에 대한 배려의 대표적인 상징은 촛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촛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 크리스토퍼 리더십 코스에서 팀장을 할 때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어둠을 탓하기보다 한 자루에 촛불을 켜라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둠을 원망하기보다 한 자루에 촛불을 켜라. 촛불을 한번 켜보시겠습니까? 이것은 평범한 작은 촛불입니다. 이 촛불은 정교하지도 색깔이 예쁘지도 또 큰 촛불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촛불이지만 큰 의미도 없으며 작은 촛불을 가졌기에 이상적이지도 않습니다. 평범하고 작은 촛불일 뿐입니다. 촛불이 조용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내고 있으며 그 목적에 맞도록 자신을 완전히 태웁니다. 완전하게 태우기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온화하고 끈기가 있는 빛이기도 하지요. 그냥 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가 있어야 하고 이 심지는 우리 사람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지요. 우리 내면에 있는 잠재력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은 이 심지처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가늘고 작지만 중심이자 심장이고 중요한 내공이 되겠습니다. 심장을 태우는 것은 작은 불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자신의 몸을 태워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요. 우리도 이 촛불처럼 세상 전체를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작은 한 부분이라도 바꿀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잠재 능력을 이 기회에 최대한 발견합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작은 불빛은 이 방안을, 이 강의장을 또는 이 어둠을 밝힐 수는 없다고 하지만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눔입니다. 자신의 빛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지요. 하나의 촛불에 또 다른 하나의 촛불을 옮겨 붙이면 빛은 조금 더 밝아지겠지요. 자, 조금 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주위가 더 많이 보이고 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촛불의 밝기는 변하지 않고 그 자체로 있습니다. 또한 주었는데도 표시가 없고
괜히 주었나요? 또 받으려고 준 게 아니지요. 나눔으로 세상이 더욱 밝아지고 선명하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 리더십의 상징으로 이 촛불을 선택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촛불을 밝혀 세상에 크리스토퍼 정신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 촛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친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불을 밝혀 봅시다. 이 촛불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삶, 더 좋은 세상을 위해 자신이 가진 지식과 사랑을 다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의 기능은 약해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나누면 더욱 커지며 확장되고 강해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해 우리가 가진 심지에, 심장에 불을 붙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나누고 베풀어 봅시다. 예전에는 리더가 되고 성공하려면 머리가 좋고 지능 지수는 IQ, 즉 IQ가 높아야 하고 감수성 EQ를 얻는 데는 21세기는 사회 공존 지수 플러스 카리스마 NQ 플러스 CQ라고 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리더가 되고 싶다면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도우면서 서로의 성공을 도모하는 21세기를 위해 나누며 베풀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전 아주 깊은 산골에서 태어나 어머님 고생을 많이 시켜드렸지요. 그럴 때 아버님께서는 중병에 시달리고 계셨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버님 병을 낫게 하려고 손가락 4개를 입으로 깨물어 아버님 입에 수혈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날씨가 궂으려고 하면 언제나 통증이 온다고 하셨지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어린 시절 어머니를 몰랐고 효도를 못해 철들자 마음이 아파 많이 울기도 하였지요. 아직도 어머니 곁을 가지 못하고 있지요. 어머니는 나에게 90평생을 주셨는데 난 단 한 달도 모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나의 힘이고 삶이며 생명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무엇이든 참을 수 있고 할 수가 있다는 인내력과 또 끈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어느 겨울날 두 사람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강원도 깊은 산골이었는데요. 어머니는 추위도 더위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는데요. 눈속을 빠져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도착한 곳은 한 무덤, 즉 묘소이었는데요.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나이 많은 미국인은 청년에게 말을 했습니다. 6.25 때 그가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보니 아이가 울고 있었고 눈덩이 속에서 울고 있었단다. 6.25 때 그가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보니 아이 울음소리였고 눈덩이 속에서 울고 있었단다. 그래서 아이를 꺼내기 위해 눈을 치우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놀란 것은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채 알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피난을 가던 어머니는 깊은 산골짜기에 갇히게 되었고 아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 아기를 감싸주고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에 미군 병사는 언 땅을 파 어머니를 묻어들이고 울어대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웠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어머니 산소를 찾은 지금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발 아래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뒤 청년은 한참 만에 청년은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알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눈을 치우고 자기의 옷으로 어머니의 무덤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유친 동료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수혈하듯이 배려하고 어머니가 자식을 배려하듯이 우리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한다면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사회,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어둠을 탓하기보다 한 자루의 촛불을 밝힙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스행복TV 운영자였습니다.